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큐 감독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찍으라는 임무를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농담 아니지? 내가 공중화장실 찍는다고. BBC 삼관왕에 빛나는 아일린 브라운 감독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사회 문제와 권력을 비판하는 무거운 다큐만 만들어 온 그녀에게 휴게소 다큐는 모독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와서 직접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폭우로 500대의 차량이 고립된 그 순간 한국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은 영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영국 교통부 장관까지 나서게 만들었어요. 과연 한국 휴게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을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일린 브라운, 이 이름만 들어도 영국 다큐멘터리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1998년부터 시작한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어요. BBC에서 3관왕을 차지한 그녀는 사회 비판 다큐로 영국 상원 의원들까지 감탄하게 만든 실력파 감독이었거든요. 특히 2019년 브렉시트의 그림자라는 작품으로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스스로를 BBC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BBC 본부에서 떨어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보는 순간 아일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다큐멘터리. 아일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안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농담 아니지? 내가 공중화장실 찍는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부패를 파헤치고 사회 문제를 다루고 권력을 비판하는 무거운 주제만 다뤄온 그녀에게 휴게소 다큐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마치 미슐랭 셰프에게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 디렉터들 앞에서 아일린은 거침없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냥 유럽 흉내내는 가짜 선진국일 뿐이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깡통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녀의 편견은 확고했어요. 한국은 서구 문화를 모방만 하는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아마 김치 냄새나는 더러운 화장실과 기름진 음식만 파는 곳일 거예요. 하지만 계약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일린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일린을 맞이한 건 인턴 한지수였습니다. 26살의 지수는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완벽한 영국식 영어로 깔끔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린 감독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촬영을 도와드릴 한지수입니다. 하지만 아일린의 표정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지수가 한국의 첨단 시설들을 소개해줘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어요. 보세요, 저기 디지털 안내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건 유럽에도 다 있어요. 아일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보다 모조품이 많잖아요. 유럽 흉내만 내겠죠. 아일린의 속마음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겉만 화려한 허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수가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줘도 그냥 서구 것들을 짜깁기 한 거 아닌가요? 라며 폄하했어요. 지수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여러 번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감독님께서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지수의 조용한 다짐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인 서해안 횡담도 휴게소로 향하는 길, 아일린은 마음속으로 이미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12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대충 만들어서 임무만 끝내자. 그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그저 넘어가야 할 산이었을 뿐이었어요. 서해안 횡담도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아일린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여긴 호텔 아니야? 입이 벌어진 채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녀가 상상했던 낡고 더러운 화장실과 기름진 음식만 파는 곳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현대 미술관 같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은 마치 공항 라운지 같았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거렸고 곳곳에 배치된 관엽식물들이 싱그러운 느낌을 주었어요. 이 정도면 런던의 웬만한 쇼핑몰보다 낫잖아. 아일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설들이었어요. 스마트 화장실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변기 시트가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비데는 물론이고 화장지도 센서로 자동으로 나왔어요. 로봇 바리스타가 정확한 동작으로 커피를 내려주고 무인 키오스크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주문할 수 있었죠. 심지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일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낡고 불편한 곳들이었는데 이곳은 5성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일리는 이내 강한 부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 외국인 관광객용 보여주기 시설일 거야. 진짜 한국인들이 쓰는 곳은 따로 있겠지.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지수가 이건 평범한 휴게소 중 하나예요. 한국에는 이런 휴게소가 수백 개 있어요 라고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아일린의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방어막을 쳤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안성휴게소에서 아일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지역 특산물을 파는 코너가 있었고 전통 공예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코너도 있었고 심지어 무인 도서관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휴게소는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담은 창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안성은 유기공예로 유명한 곳이라 전통 녹그릇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일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문화? 그냥 장사 속 아니에요? 한국은 위선적이라던데요. 그녀는 모든 것을 상업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전통 공예 체험도 관광객들 돈 뜯어내려는 수법이라고 생각했고 무인 도서관도 그냥 폰만 잡는 거라고 치부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했거든요.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즐거워했고 중년 부부는 전통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전통 녹그릇 만들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셨단다. 억지스럽거나 연출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일리는 내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이게 그들의 일상인가?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한 세대 간 소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건 지금까지의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세 번째 목적지인 횡성휴게소로 가던 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장마철 특유의 무시무시한 비였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고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차량 500대가 꼼짝없이 고립되었습니다. 물이 차 바퀴까지 차올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일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이 정도 폭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 차량들 안에서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핸드폰도 먹통이 되었고 언제 물이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일리는 즉시 BBC 본부로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여기서 무너질 겁니다. 카메라 돌려요. 그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민낯을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무질서를 담으면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겠군.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성휴게소가 순식간에 긴급 대피소로 변신한 거예요. 직원들은 침착하게 대피 안내를 시작했고 무료 음식과 담요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소에 훈련된 것처럼 체계적이었어요. 아이 돌봄 센터가 즉석에서 만들어졌고 의료진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구조대에 협조했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양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했고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아일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세상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혼돈이 없어? 영국이었다면 분명 아수라장이 되었을 상황인데 말이에요. 폭우가 그치고 상황이 정리된 후 아일리는 횡성휴게소 관리자인 64세 박정수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족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죠. 힘든 여행길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모든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아일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가짜라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진정한 따뜻함과 배려, 시스템의 완성도를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50대인 자신보다도 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아일리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흐느끼고 말았어요. 내가 틀렸다. 한국은 가짜가 아니었다. 카메라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렇게 진솔한 감정을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감독님, 한국을 진짜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아일리는 당초 12분짜리로 마치려던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90분짜리 심층 다큐멘터리로 확대해서 한국 휴게소의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첨단 기술부터 따뜻한 인정,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시스템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편견과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까지 솔직하게 담았어요. 나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고백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BBC에서 방영된 후 영국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23%를 기록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휴게소 본받자라는 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왜 이렇게 후진적이야? 한국 가서 휴게소만 구경하고 오고 싶다. 박정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으면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구나.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영국의 중장년층들이 한국의 어른들에게서 진정한 어른다움을 발견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영국 교통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가?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영국 고속도로 서비스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의회에서도 한국 휴게소 시스템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일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 휴게소가 조국 영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온 아일린의 사무실 벽에는 한국 휴게소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횡성 휴게소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모습, 폭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지수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까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아일린은 다짐했습니다. 편견은 가장 두꺼운 안개였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 아일린의 다큐멘터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한국 휴게소를 모델로 한 개선 작업이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한국 휴게소 벤치마킹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아일린에게 자문을 요청했어요. 한국 휴게소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일린은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받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진실을 담아내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아일린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치킨집 사장님들을 다룬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진짜 한국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아일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세계인이 배워야 할 문화의 오아시스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편견은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작은 휴게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변화도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